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다미선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해 믿는 자들은 하늘로 떠올라 구원받는다는 이른바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지구 종말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사이비 종교들이 써먹는 흔한 단골 소재죠. 이들은 집집마다 들러 유인물들을 돌리며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전국 각지에 수만 명에 달하는 신봉자가 생겼습니다. 이들 중에는 직업을 버리고 집도 팔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거나 학업을 거부하고 가출하는 청소년 신도들도 있었고, 심지어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자살한 여학생도 있었으며, 하늘로 승천할 때는 몸이 가벼워야 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거일인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주제로 화제가 됐던 터라 CNN 등의 외신을 포함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이를 생방송 특집으로 내보내기도 했죠. 신도들은 승천복이라는 흰색의 옷을 입은 채 울부짖고 온몸을 흔들며 열렬히 기도했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인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불발되자 분노한 몇몇 신도들은 단상을 엎어버리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와중에 나방 한 마리가 날아오르자 나방이 휴거가 됐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죠. 주동자인 이장림 목사는 휴거일 한 달 전에 이미 사기죄로 구속됐는데 승천한 후에는 쓸모가 없을 거라며 신도들이 집까지 팔아 헌납한 34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벌인 사기에 당한 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신도들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그날 이후로도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다미선 교회의 신도를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보시죠.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의아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미신에 빠진 후 결국 누가 봐도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할까요? 함께 알아보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평원에 살던 초기 인류라고 생각해보죠. 당시는 배가 고파 풀밭에서 산딸기를 채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의 수풀들이 흔들리며 부스럭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저 바람에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소리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이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산딸기를 더 따서 오늘 밤을 배부르게 보낼 것인가, 몇 개 따지는 못했지만 혹시 사자일 수도 있으니 도망칠 것인가. 만약 저 흔들리는 수풀을 무시한다면 정말로 사자가 나타나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당신은 방금 사자의 존재를 보지도 않았는데 수풀이 흔들리면 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패턴을 인지해 미래를 예측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수풀 뒤에 있던 사자를 피할 수 있었군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인지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화했죠. 패턴을 인지하는 행위는 방금 당신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연선택적 진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신을 믿는 행위는 패턴이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수학자들은 패턴을 인식할 때 생기는 오류를 거짓 긍정과 거짓 부정으로 구별하는데, 거짓 긍정은 패턴이 없지만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거짓 부정은 패턴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심리학자 프레데릭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라 부르는 미신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배고픈 비둘기 8마리를 각각의 상자에 넣습니다. 이 상자에는 15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모이가 나오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상자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두세 번 돌 때쯤 모이가 나오자 쪼아먹고는 다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전체 8마리의 비둘기 중 6마리가 제각각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바닥을 향해 쪼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으며, 또 머리를 계속 위로 치켜드는 등 정체 모를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둘기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이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걸 모른 채 어쩌다 특정 행동을 했더니 때마침 자동으로 모이가 나왔고, 특정 행동을 계속하면 모이도 계속 나온다는 착각, 즉 거짓 긍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스키너는 이를 미신 행동이라 규정했는데 비둘기들의 이런 미신 행동
행동이 조금 더 원초적일 뿐 인간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조상들은 가뭄이 들 때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우제 후에 비가 온다면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오더라 하며 기우제와 비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의 패턴이 있다고 믿게 되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저 신에게 바친 제물이 부족한 탓이거나 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고 치부될 뿐 결국에는 언제고 비가 올 테니 믿음 자체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키너 상자의 비둘기들이 모이를 먹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했듯 인간의 모든 미신 행동 또한 실제로는 패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임에도 무언가 패턴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이 미신을 믿게 되는 심리적 원인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미신 행동은 근본적으로 뇌가 원초적이자 보편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생기는 일종의 오류거나 착각인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도 휴거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창시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직접 멸망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에 잠입해 신도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예언 시간이 됐지만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도들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신념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탓에 신이 감동해서 종말이 오지 않았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휴거 사태에서 예언이 틀렸음에도 많은 신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못했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죠.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혹은 모순이 존재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겨 매우 불편한 심리 상태가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과학적 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공명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인지부조화를 겪는 사람의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인 전대상피질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인지부조화 상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죠. 우리의 뇌는 부조화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떤 사람이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못 이겨 결국 술을 다시 마시게 됐죠. 이럴 경우 행동을 바꿔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태도를 바꿔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조금은 마셔도 괜찮겠지. 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더라 하고 말이죠. 휴거를 믿던 신도들이 휴거가 불발됐음에도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집까지 팔아 바쳐가며 열성적으로 기도했던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강력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일이며 그로 인해 받는 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휴거가 미뤄졌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신념을 더 강화하며 더 쉬운 방법으로 합리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페스팅거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또 다른 실험도 살펴보죠. 그는 먼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누가 봐도 재미없고 지루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 일이 재밌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했는데 그 대가로 한 그룹에게는 $1, 다른 그룹에게는 $20를 지급했죠. 그 후 페스팅거는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실제로 일이 재밌었는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20를 받은 학생들은 재미없고 지루했다고 했으나 $1를 받은 학생들은 일이 재밌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돈을 더 많이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더 적게 받은 학생들이 재밌었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1를 받은 학생들은 그 일이 실제로 재미없다는 인지와 재밌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말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생겼고 이미 내뱉은 재밌다고 말했던 거짓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일이 사실 조금 재미있기도 했다며 태도를 고쳐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돈 $1를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 당시에는 큰돈이었던 $20를 받은 학생들은 큰 보수로 인지 부조화가 상쇄됐기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 들 때 돈과 같은 특정 매개체가 태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었는데 역으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이비 신도일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뇌가 패턴을 인식해 그 다음에 올 패턴을 예측하도록 진화한 것은 생존에 유리한 작용을 했으며 삶을 영위하면서도 수많은 이로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이 지금껏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지 부조화에 따른 심리 현상 또한 뇌가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패시브 스킬처럼 작동되는 훌륭한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로 인해 실제하지 않는 패턴임에도 실제한다고 믿는 미신에 빠지기 쉽고 인지 부조화로 인한
불편한 심리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이 논리적,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틀린 것임에도 틀렸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차하고 구색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증 편향에 빠져 반대되는 의견은 아예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거나 그 증거를 비판하고 왜곡할 방법부터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도 편향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몇몇 방송사나 언론사는 본분을 잊은 채 특정 권력과 한편이 된 지 오래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지속해서 사실인 양 퍼뜨려 소비자들을 거의 세뇌하는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죠. 유튜브를 비롯해 거의 모든 포털이나 쇼핑몰도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가 맞춤 추천되면서 필터 버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신천지 설교 영상을 보았다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추천 영상에 뜨게 되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내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편향된 정보만 노출된다면 결국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체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치우쳐진 정보의 울타리에 계속 갇혀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페스팅거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최소한 맹목적인 믿음에 빠진 스키너 상자의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합리적인 사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